시장에서는 지금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뭐 그런 거 이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들, 이러한 부분을 해보니까 보통은 중간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한 100일 정도, 3개월 정도 주가를 보니까 주가가 좀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죠. 이러한 부분은 어제 제가 한국경제TV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중간선거 이전에는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심성 공략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선심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미국에 대한 선심성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한테는 좀 불리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다가 이 중간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치에서 경제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러한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환호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이쪽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이라서 차트를 좀 보다 보니까 좀 묘한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의 닥스 지수인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지금의 일봉상의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역시 선진국이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조정받다가 그냥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지금 독일도 그렇고 지금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프랑스 시장도 까크 지수도 일단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일봉상으로 위에서 떨어지고 있던 추세 자체를 지금 좀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죠. 미국과 러시아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일단은 뭐 휴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에너지 가격이 요즘 다시 변동성이 좀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 그러면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자체도, 시장도 일단은 큰 리스크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시장을 보니까 대만 각권을 봤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진핑 3기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왔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보면은 이제 소비 시장 자체, 소위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IT 관련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다지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유럽이 일봉상의 추세를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니까 시장을 건망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번에 우리 시장의 추세 자체도 한번 넘어서기를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일단 하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하고 뭐 중간 선거가 이제 거의 하루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 뭐 유럽 부분에서는 좀 많이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일단은 저항선 근처에 지금 와서 돌파는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살짝 지금 멈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항선 근처에 왔을 때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뭐 이게 저항선 근처니까 무조건 팔아야 돼, 아니야 지금은 가니까 무조건 홀딩이야, 뭐 이런 식의 무조건이야는 사실 긍정적인 어떤 대응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이탈되지 않으면 일봉상으로 그냥 일단 홀딩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보인다 1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래쪽에 동일 구간의 거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거래량은 좀 묘합니다. 그렇죠? 거래량은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주파동이다라고 지금 그냥 막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봄철에 강 건너는 느낌이에요. 강을 잘 건널 수도 있는데 봄철은 얼음이 녹는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강 잘못 건너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이 3월인지 2월인지 그 부분 체크하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타이밍이 나와서 이 종목은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하는 종목들 외에는 일단은 매수는 일단 관망으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장 안에서 흐름이 깨지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조금 현금화를 해가면서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시장 안에서의 순환매도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경우에도 이전에 좀 쉬던 종목군들은 오늘 또 다시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 그죠?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많이 쉬어져서 도대체 언제 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 3% 정도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예전에 쉬어주었던 IT 관련된 종목군들도 원익 IPS 오늘 한 2.6, 2.8% 정도 또 상승을 하면서 수익 우리 한 5% 정도 지금 되네요. 그렇죠? HPSP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 안에서는 IT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IT 쪽으로 관심이 몰린다든지 하는, 굉장히 이게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는 그 종목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일단은 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군들은 조금 피하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코스피는 그래서 지금 오늘 공방이 조금 있죠. 코스피 공방이 좀 있는데 분봉으로 한번 보고 갈까요? 분봉으로 보고 가면은 최소한 10분봉 추세가 안 깨지면은 일단은 관망을 하더라도 긍정 마인드는 유지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알겠다. 2번. 10분봉 추세가 안 깨지면 기본적으로는 관망을 하더라도 긍정 마인드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최소 시장은 관망을 주로 하되, 최소 10분 추세, 10분의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긍정 마인드는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10분 봉상 추세, 10분 봉 추세의 반등 포인트.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상승하면 이제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2373포인트, 2373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고요. 3포인트. 10분 봉상 저점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2354포인트. 2354포인트니까 참고하십시오. 참고 일단 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딱 저항에 부딪힌 날이에요. 오늘 코스닥은 오늘 저항에 부딪힌 첫봉 형성 중입니다. 보통은 이제 저항에 부딪힌 첫봉이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캔들이 완전히 형성되어 봐야지 확실해질 겁니다만은, 일단은 조정을 받더라도 703포인트 이탈 전 긍정 마인드 유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은 시장이 대표님 상승하고 있는데 약간 조정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종목이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뭘 하죠?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다 1번. 이거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이탈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를 이탈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가격권이 이탈되지 않으면 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조정 받죠, 그렇죠? 조정 받더라도 이탈해야 되는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좀 기다리면 본전 오고 아무리 고점에 사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으로 가는 그러한 구간이 일단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반등을 하느냐, 어디를 깨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고 시장이 하락으로 갈 때는 반대입니다. 그렇죠? 시장이 하락으로 갈 때는 보통 시장 안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 게 이번 시장의 저점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반등을 하고 무너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을 할 때 이전 고점 돌파를 하고 올라가 버리면은 이건 상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하락할 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반등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는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생각을 조금 궤를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수급 분석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중간 선거를 바로 앞둔 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지표라든지 시장이 큰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시장이 왜곡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 다음 날에 시장이 확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일단 관망은 하고 가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안에서 오늘 거래가 그래도 동반되고 있는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거래가 많이 동반되고 있는 종목은 우리 현재 수익률 9.38%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전일 대비 거래량 벌써 42% 정도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에도 메리츠 증권에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요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2021년도, 2022년도 실적은 계속해서 이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23년은 이러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탈 악재가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장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격권으로 보자면은 우리 그때 13,000원짜리 1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로 모아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미 100% 가까이 일단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최근에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고 열심히 따라오시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는 한 10% 가까이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 안에서 중요한 좋은 리포트가 일단 떴습니다만은 이전 고점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넘어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거 넘지 못하면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부분의 중에서 일부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건지 몰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삼성 전기한테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우리 지금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 하면 중국 경기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잡고 있죠. 중국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일단은 부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국 쪽 수출 자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쪽 중국 쪽 수출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부품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매출 자체가 좀 강하게 잡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는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삼성전기 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시장에서는 그쪽보다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이잖아요. LCD도 중국이 따라잡히고 있고 OLED도 대형 OLED의 경우에는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심해지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플렉시블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자유롭게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늘리고 그리고 접고 그리고 비틀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지금 개발을 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사실 이제 자동차 외면이라든지 곡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그냥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5,000원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일단 기술적 반등이 시작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는 잡아두되 아직까지는 매수는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IRA 관련해서 3년 유예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플랫폼 자체가 거의 이제 국내에 있죠. 국내에 있는데 유럽 쪽 수출이라든지 미국 쪽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일단은 반등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말은 일단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은 일단 되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일봉상의 추세도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관심 가지실 분들은 관심을 가지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M이 뜨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 물동량 자체가 지금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HMM도 지금은 기술적인 반등 시작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반등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여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가 상승할 때 있잖아요. 상승할 때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하면 여기까지 밀리면은 사야지 라고 딱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종목 거기까지 안 밀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죠. 반대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일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까지 오면은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술적 반등, 소위 말해서 이제 보조 추세는 원래 상승할 만큼 상승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하락할 만큼 하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쪽 관련돼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중국 경기가 일단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지금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워낙 안 좋았으니까 좀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줄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그렇게 손을 들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IT가 오르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IT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은 팍셀바이오 쪽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오르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은 사실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코스닥이 오늘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이 지금 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돌파를 보통 이제 주도주가 언제 나오냐 하면은 시장이 추세를 돌파하는 날 그리고 시장이 추세를 돌파하는 다음 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주도주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저항에 부딪힌 첫날이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늘 종가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게 되면 시장 주도주가 코스닥에서는 어디가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코스닥 종목들에서 이제 흐름을 잡는 종목군들은 좀 의미가 있긴 한데 시장 안에서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면서 오르는 종목 SNS텍이라는 종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 매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단기로만 보면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추세에 부딪힌 자리 근처까지 왔죠.
그렇죠? 추세에 부딪히는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추세에 넘지 못하면 물량 줄이는 게 맞고, 이 종목을 지금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하셔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택이 오늘 3.8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PCB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만은, 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그 주변에 우리 보면은 버즈라든지 예전에 없었던 IT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IT 기기에는 다 뭐가 들어가냐 하면 다 PCB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PCB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은 이제 기술력이 높은 PCB,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PCB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졌는데,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중국 쪽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이 심해지면 이쪽 경쟁 자체가 심했던 PCB 업종들도 좀 나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강하게 추세를 전환을 시키고 있는 종목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추세,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일봉상 추세를 넘어서려는 모습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 언저리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뭐 추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덕산네오룩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부분 안에서 시장에 대한 대응력 일단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이 만약에 지금 만약 시장이 전반적으로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중간 선거 이후에는 시장 움직임 자체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 차관을 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갑자기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일단 바람직하고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라든지 오늘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001, 종합주가 지수는 저항선에 있습니다. 저항선, 채팅창에 저항선이라고 치시고, 종합주가 지수는 저항선에 있어요.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우리 시장은 아까 독일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시장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어디에 있다? 지금 저항선에 있습니다. 저항선에 있고, 저항선에 지금 부딪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위로 얼마가 갈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 얼마를 지켜줄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저항선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추세 전환을 못하고 이전에 이렇게 저항받았던 가격권 근처에 지금 지수가 와 있으니까, 미국이 좋았다라고 해서 유럽이 좋았다라고 해서 우리도 좋을 거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가 서울대를 굉장히 많이 보냈는데, 그 학교에 간다고 무조건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니죠. 보면 제가 서울대를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시장별로 대응을 하시고, 너무 기대감, 요즘 보면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주는 쪽이 굉장히 많고, 저도 역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중요한 것은 그 기대감이 시장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은 일단 이걸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회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